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대가 일반 재정지원대학에 전국 신한계대학과 함께 최종 탈락했습니다. 군산대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장학금 대출에는 자격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 3년간 일반 재정 지원 사업 등 14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군도의 관리도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예술섬을 만들겠다는 제안에 대해 1억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계획안이 구체적이지도 않은 데다 투자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용역은 예산 낭비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동면은 예로부터 대조리 호부 정씨와 화실리 효자 이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효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용동면 기관단체 협의체가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보약을 나누는 행사를 열어 효의 고장으로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대가 지난달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탈락해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군산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 최종 탈락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탈락한 군산대. 이에 군산대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지난달 25일 교육부에 대학 기본역량평가 가결과 철회와 재평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3일 교육부가 군산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학생 지원을 위한 신규 교원 채용과 학생을 위한 비고가 프로그램 지원, 교육과정 운영 등에 쓰입니다. 군산대의 경우 이들 사업비가 3년간 144억 원입니다. 군산대가 일반 재정 지원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대학 운영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당장 내년 입학생 모집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대의 재정 지원 탈락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하준입니다. 2021 전북 도민체전이 오늘 익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육상과 축구, 수영 등 35개 종목이 도내 11개 시군에서 나뉘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개폐 회식과 종합시상식은 생략되며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전북체육회는 경기 참가자에 대한 PCR 검사와 손목밴드 배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선별하며 한 명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카드사 연계은행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12,000여 대상자의 농어가 공익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합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다이로움 카드 소지자는 오는 6일에 카드에 일괄 충전됩니다. 다이로움 카드 미발급자는 오는 6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업체가 고군산군도의 관리도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예술섬을 만들겠다고 군산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에 대한 검증이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아 군산시가 1억 원을 들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들이 많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관리도에 3천억 원을 투자해 예술섬으로 개발하겠다는 민간 투자 계획. 올해 초 국내의 한 건설업체가 관리도 1.21제곱킬로미터 부지를 유명 작가의 작품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예술특화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대신 케이블카 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달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3차 추경 예산에 1억 원을 올렸습니다. 제안 내용이
사업의 개발에 어느 정도 적정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들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3자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시 주도로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난달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시킨 이후 다시 심의를 거친 예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투자 금액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담기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용역심사에서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게 급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급한 것을 지금 뭐 2월달부터 소문이 나고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왜 이제 다 이걸 움직이는가 그 이유에서 궁금을 하고요. 이런 군산시의 계획에 시의회는 잇따라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한데 1억 원의 예산을 세워 용역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민간 제안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민간 제안자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민간 제안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투자를 철회할 경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군산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1억짜리 용역보다는 그 사람들의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예수섬에 대한 투자금보다 케이블카나 발전 사업권의 수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1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 예산 낭비와 특혜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전기차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4곳이 선정되며 전기차 부품 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된 7곳에 2억 원씩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기술 출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제품 개발과 국내외 표준 인증 등을 포함한 기술 사업화를 지원받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새만금 신항만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혁 장관은 오늘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산업 지원과 대중국 교육 확설화를 위해 완공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되지 않았는지 점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새만금 지역은 이 환황의 경제권의 아주 중심, 아주 요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 기지로 이 지역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이 새만금 신항을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부가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익산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 공공형 택시 호출 어플 도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익산 개인택시조합, 전국 택시산업 노동조합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익산 공공형 호출앱 도입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익산에 어플을 활용한 호출이 없어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관급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A씨의 자택과 자동차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군산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B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산시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3억 3,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B업체 대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8년 창단한 U15 군산 시민축구단이 감독 해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 축구협회는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U15 군산 시민축구단 A 감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U15 축구단 학부모회는 새로운 협회장 당선 이후 학부모회와 마찰을 빚어왔고 감독의 지도자 지위마저 박탈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 축구협회는 감독의 해임 이유에 대해 잘못된 계약과 자격 미달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용동면은 예로부터 대조리 효부 정씨 이야기와 화실리 효자 이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효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효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용동면에서는 효의 가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용동면 기관단체 협의체가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보약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익산시 용동면,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용동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기관단체 협의회가 어르신들에게 장수보약을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협의회는 성금을 모아 만 8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18분과 만 90세 이상 어르신 30분께 장수보약을 제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용동면만의 장수보약 캠페인은 어르신들께 보약을 지어드려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어르신이 공경받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네, 용동면은 옛날부터 대조리의 효부 정씨 이야기와 화실리의 효자 이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효의 고장으로 이번 장수보약 캠페인을 계기로 효의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요즘 시대에 효의 의미를 뒤집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매년 어르신들께 보약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추진하면서 보람을 느낀 만큼 꼭 이어서 해야죠. 명절 때마다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단체장님들과 같이 실필반 상의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동면에서 시작된 따뜻한 움직임이 익산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37만 5,392명 가운데 치매 추정 환자는 43,466명입니다. 도내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자 수는 익산시가 5,243명, 군산시는 4,602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추정 치매 유병률은 11.5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9명입니다. 국내 발생 1,675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5만 7,11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2,308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28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명을 비롯해 군산 7명, 익산과 남원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660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73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면회가 비접촉만 가능합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도내 527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입소자들과 면회객은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주시와 완주군 일부는 추석 연휴에도 거리 두기가 4단계대로 유지되면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종사자에 대해 격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4일부터 전주와 완주 이서면 일대에 내려졌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3단계로 완화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대로 줄어들면서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완주군도 전주와 맞닿아 있는 이서면 갈산리 지역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성범죄자에 대해 절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 피해 여성의 집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전북도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125대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 확인할 수 있어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착용자가 설정한 안심구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이 울리며 위기 상황 시 긴급 호출도 가능합니다. 도는 신청을 받아 발달장애인 12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도교육청이 대입 수시대면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 기간은 내일부터 10일까지 평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군산과 익산교육지원청은 4일과 5일 이틀간 운영되며 사전 예약제와 당일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졸업생, 학부모 등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와 전국 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등 수시 전형 지원과 관련된 개인 자료를 지참하면 됩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3%가 넘게 올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3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라 넉 달째 3%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돼지고기와 쌀 등 농축수산물은 전년도와 비교해 8.1% 올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 제품은 4.1% 올랐고 서비스 물가도 1.9% 상승했습니다. 제57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이용욱 새만금 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익산국토청은 2일 실시된 국토교통부 인사에서 이용욱 새만금 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신임 익산국토청장으로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욱 청장은 지역 발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익산역 시계탑을 부른 가수 홍씨가 익산역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익산역 시계탑은 익산 출신 작사가 구정수가 지난 2019년 작사한 노래로 익산역 홍보를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역 시계탑은 익산의 지명과 학창시절 첫사랑의 추억이 담긴 가사로 익산 시민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옥도면은 선유도에 위치한 선유도에 물들다에 착한 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익산시 탐마루 쇼핑몰이 추석맞이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익산 나눔곡간에 300만 원 상당의 희망 키트를 기부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구름이 많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기온은 최저온도 15도에서 최고 28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19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남부 먼바다와 앞바다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